네, 다음 소식입니다. 강남 급매물 소화됐지만 더 떨어질 것, 거래거리는 매수자들.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꼽히고 있죠.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을 맞은 현재 서울의 주택시장에서는 말 그대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 과열지구 지정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강동구 둔촌주공이나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등은 거래가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중개소들도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 표에서 보시면 현재 강남 3구 아파트 거래가 뭐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네. 거래가 완전히 뚝 끊어졌고요. 기사에서는 두 곳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개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 한 달 전만 해도 매물이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귀했지만 지금은 한 67개 정도가 쌓여 있는데 매수 문의가 없다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둔촌주공 4단지 같은 경우도 호가가 5, 6천만 원 정도 내렸는데 거래가 잘 안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매물은 많아졌지만 매수자들이 나서지를 않는 현상은 네. 개포주공 1과 둔촌주공 4나 거의 비슷한 현상인 것 같고요. 다주택자들은 집주인이 세금 폭탄을 피해서 지금 현재 매물들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네. 그건 아주 일부고 상당수의 매도자들은 정부의 추가 대책을 지켜보면서 향후 이제 방향을 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당연히 매수자 입장에서는 더 떨어져야지 네네. 뭐 이러면서 그렇죠. 매수자들은 기대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팽팽하게 시장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매도자들은, 그러니까 팔 분들은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뭐 과거에 어떤 대책이 나오고 3, 4주 정도 있다가 다시 네, 반등하고 했으니 그 기대감을 갖고 물건을 안 내놓으면서 이제 다음 대책을 지켜보는 거고요. 매수자들은 이 정도 대책이면 떨어질 터이니 우린 더 지켜볼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네, 이런 영향으로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 말 이후 이달 21일까지 20여일 동안 0.11% 떨어졌고요. 서초구가 0.46%로 가장 많이 내렸고 강동구 0.42%, 송파 0.24%, 강남 0.15% 등 이렇게 떨어지면서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꼽히던 강남 4구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이번 파리 대책의 규제 수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리고 그 범위가 세제, 청약, 재건축, 대출까지 아주 뭐 워낙 포괄적이라서 전방위적인 압박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부동산 심리를 잡겠다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 같고요. 그래도 다주택자들께서 안 내놓는 거 보면은 심리가 그렇게 잡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이제 막 뜨거웠던 열기 자체는 한풀은 이제 하긴. 꺾인 건 네네.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강남권 같은 경우는 단지별로 재료에 따라서 좀 가격이 엇갈리고 있어요. 네.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그 대책 직후에 14억까지 가격이 떨어졌다가 네. 최근에 심의 통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한 14억 7천, 15억까지 호가는 오른 상황이라고 하네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전히 물 건너간 거로 거의 확정 99.9% 뭐 거의 확정된 확정인데도 거죠. 불구하고 네네. 그래도 호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요? 네. 그리고 뭐 엊그제 아직 심의를 못 받았는데 뭐 30일인가 네. 다시 심의를 하려고 했는데 네. 심의위원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바람에 또 그래서 굉장히 뿔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마포, 용산, 성동구의 일부 단지도 호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네. 그래서 이쪽도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는데도 호가가 올라가고 있나요? 네, 일단 새 아파트들이 좀 이쪽은 재건축이라기보다는 네. 새 아파트 기축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한 지역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네. 큰 흐름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분당이나 안양, 의왕 같은 경우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선 효과에 대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 풍선 효과가 또 강하게 나타나면 또 지정하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래 심리가 위축되면서 네.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대기하고 있는 분위기. 이게 가장 현재 시장을 적합하게 표현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정부와 시장이 그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일단 가계 대책이 뭐 9월 첫 주에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나올지 다음 주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가계 대책이 어느 정도 강도로 나오느냐가 향후 방향성을 정하는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의도 아파트 줄줄이 재건축 신청. 한강변 정비 불붙었다.
서울 대표적인 한강변 아파트 지구인 여의도 일대가 일제히 재건축에 나섭니다. 원효대교 남단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들이 대상인데요. 이 동네에는 총 10개 단지, 총 5천여 가구가 있고 현재 추진이나 조합 등 주민대표가 설립된 나머지 5천여 가구를 포함하면 총 1,300여 가구로 압구정지구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특히 여의도 지구의 경우 상업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주거 지역으로 35층 규제를 받고 있는 압구정보다 사업 속도가 더 빠를 가능성도 높다고 하네요. 기사에 따르면 여의도 내 3부 아파트, 화랑 아파트, 국화, 초원, 장미 아파트라고 돼 있는데 네. 국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의도가 아니라 당산 쪽인 것 같아요. 물레동에 있죠. 그 물레 쪽에 있나요? 그래서 지금 여의도 쪽은 초원, 3부, 장미, 화랑 아파트가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이 기사를 사실 가져온 이유는 제초안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건축이 묶였다가 다음번에 시동을 걸게 되면 대규모 단지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그리고 한강변에 누가 접해 있나라는 측면에서 보면 압구정, 여의도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압구정은 뭐 차기 대장주로서의 어떤 위용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여의도는 지금 시세 대비 좀 저렴해서 차세대 주로서 어떤 수익률로만 보면 상대적으로 압구정보다 저렴하다는 말에 동의를 못 하시나요? 예. 여의도 그 낡은 아파트 치고는 가격이 세다고 다들 그래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강남에 비하면 압구정이 너무 비싼 거죠. 강남에 비하면 안 그래도 왜 안전 진단 단계에 있는 그 재건축은 원래 제가 안 쳐다보죠. 쳐다보지도 않으신데 이 기사를 갖고 오셨나 그래서 했습니다. 지금 기사는 어떤 차세대의 흐름을 보는 입장에서 지금 기사를 갖고 와봤어요. 네네. 기사에 따르면은 이제 5개 단지, 엄밀히 말하면은 여의도 내에는 4개 단지죠. 3부 아파트 같은 경우가 가장 큰 그 여의도 내에선 대장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단지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수익성이 별로 없을 텐데요. 지구 단위 계획이 근데 또 나올 테니까 그 전체에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해야지 아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진하는 아파트 위에도 몇 곳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뭐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다 신탁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공동 시행 방식, 뭐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스피드를 올리려고들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 가시적인 데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상업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수정 아파트랑 공작 아파트가 그 정비 지역 신청을 지정 신청을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와서요. 어떤 기사인가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조례로 상업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용적률을 좀 제한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1월부터는 상업 지역 내 주거 용적률을 더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용적률을 또 다시 받아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까지 추진한 게 있는데 다시 받게 될까요? 물론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상업지구에 있었던 공작 아파트나 수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대로라면은 현행대로라면은 최대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600% 있는데 이게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800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받는 게 맞죠. 800을 받아내는 게 맞을까요? 그럼 당연하죠. 그거는 시간이 좀 걸려도 200% 정도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라서 사실 저도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계획 넣었던 데에서 이제 조합이나 추진위 쪽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 말미에 보면요, 압구정지구 같은 경우는 주거 밀집지가 대부분으로 한강변 층수를 제한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 초고층 건립이 쉽지 않지만 여의도는 잠실처럼 상업지구까지 갖추고 있어서 초고층의 재건축이 다소 수월할 수 있다. 그리고 광역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여의도는. 그런 면에서 초고층을 한번 기대해 본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네요. 금주의 단신입니다. 첫 번째, 아파트 미분양분 사전 예약, 내 집 마련 신청 금지. 내 집 마련 신청이라고 하죠. 건설업체가 아파트 정식 청약 전에 미분양분에 대하여서 사전 신청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되게 됐습니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뭐 S클래스, 내 집 마련 카드라고 해가지고 개별 상담을 미리 하죠. 그래서 명단을 확보해 놓은 후에 나중에 미분양이 나면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 분양을 하는 미분양 방지 대책으로서 활용을 해왔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떴다방들이 사실 사전 분양 신청서를 많이 넣어가지고 받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사전 예약 방식이 투기 수요로 변질되고 있다. 투기 방식으로. 그래서 내 집 마련 신청을 금지시켰어요. 실제로 맞죠. 제 주변에서도 그 청약 통장을 일단 아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차라리 미분양된 것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걸 골라갖고서는 따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청약 통장은 살려놓고서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일부 중개업자나 떴다방들이 사실 이 제도를 가져다가 예, 악용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잘 됐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분양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숨겨놨던 수요자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이렇게 그 플랜 B가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미분양 나면 문자 보내거나 네. 잽싸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빨리 팔 수가 있었는데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앞으로 미분양이 나게 되면 처리가 상당히 네. 쉽지 않게 되는 그런 효과는 있는 거죠. 그렇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 강남구 개포 주공 6, 7단지 재건축 확정.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6, 7단지가 최고 35층 2,994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됐네요. 서울시는 개포주공 6, 7단지의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기사 보니까 개포지구 완전체로 거듭나나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직 5단지가 빠져 있지 않나요? 뭐 그래도 거의 완전체죠. 이제 5단지가 빠지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6, 7단지가 지금 정비계획 수립이라고 하면 네. 뭐 시간 텀은 상당히 있는 거죠. 다른 단지랑. 네,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루치하임에 이어서 개포 C형 1, 2, 3, 4 그리고 개포 8까지 네. 이미 거의 궤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강남권에서 앞으로 달라지는 개포의 위상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죠. 그리고 사실 1, 2, 3,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층이라서 수익성들이 높은 단지였고 네. 8단지 같은 경우에도 통째로 팔린 땅이었고 네. 단지 5, 6, 7 같은 경우에는 중층이라서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꽤 빨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것들이 당장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초안이라든가 이런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새로 부활하는 법들에 의해서 다음 시즌2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을 기존에 어떤 해왔던 그런 순서대로 보시면 네. 안 되고 일단은 조금 뒤로 밀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이든지. 네. 다음 단시는 서울 서초 신동아 재건축 시공사의 대림산업 선정. 아, 대림이 선정됐네요. 여기가 네. 현대산업하고 대림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려고 하다가 예, 뭐 서초구청한테 한 방 맞은 곳이죠. 뭐 엄밀히 말하면은 건설사에서 그 뭐랄까 공정하지 않은 행위를 그렇죠. 하려다가 둘이서 영업 열심히 해놓고 네. 둘이 경쟁을 붙이려고 했는데 둘이서 갑자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나타내서 그래서 조합측을 물먹이려다가 뭐 그렇게 그 좀 됐다. 좀 심한 얘기 같고요. 표현인가요? 네. 네. 결국은 서초구청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으니 개별 응찰을 해라 해서 개별 응찰을 했고요. 결국 대림산업이 선정이 됐네요. 그리고 또 하나 단신인데요. 강남구 이런 대우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세대수가 좀 작긴 하지만 예.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확정됐어요. 현대도 요새 잘 나가네요. 또 연관된 기사 또 하나 읽어주세요. 네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공사 수주.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개포주공 1을 각각 수주했네요. 네, 지분은 50대 50으로 수주를 했고요. 계약 금액이 8,357억, 뭐 거의 1조에 달하는 네. 아닌가요? 1조? 1,700억 차이가 있으니까 뭐 1조는 아니지만 네. 그냥 퉁으로 치면 하여튼 어마어마한 금액의 계약을 했네요. 개포주공 1단지까지 시공사를 선정했기 때문에 네. 이제 개포 같은 경우는 C형 1, 2, 3, 4, 개포 8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안정적 궤도 안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포는 한 10년 후가 기대됩니다. 예전에 개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끝나지 않을까. 결국은 그렇죠. 향후 주도권을 가져가는 거는 네. 새 아파트가 많이 쓰는 곳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네. 단지 중기적인 물량 부담 이거는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네.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자, 포인플렉스님 오늘 한 주간 부동산 뉴스 중에 가장 기억에 나시는 거는 제가 맞춰볼까요?
네. 신센자. 맞습니다. 신반포 6차, 신반포 센트럴자이가 아무래도 가장 와닿습니다. 아, 근데 로또냐 폭탄이냐 이게 뭐 전혀 상반되는 단어인데 전혀 고민 대상이 아니었다가 포기 대상이 됐다가 다시 고민 대상이 되니까 네, 지금 이거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또 아주 잘 어울리는 단어 같기도 해요. 아, 그런데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할 것 같고 네. 당연히 완판을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지금 대세가 꺾인 것이냐 아니면은 주춤하다가 다시 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판단을 조금 달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로또라 하더라도 설사 로또라 하더라도 이건 일단 본인이 현금을 다 갖고 있어야지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가져갈 거죠. 수 있는 거라서 중간에 넘길 수 있는 매물이 아니니까 그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원래 저는 신반자는 사실 그 중대형 실거주 겸으로 보셨죠? 생각을 봤었는데 이거를 제일 작은 소형을 봐야 되나 이번 주말에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6차 같은 경우는 월세도 잘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초역세권에 지금 뭐 4차, 5성, 6차 정도가 있는데 주선님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네. 소리가 그럼 들립니다. 월세 잘 안 나갈지도 모른다는 말로 바꿔달라고 지금 포인플렉스님이 그러시네요. 네, 주말 동안 고민해 보시고 다음 주 청약 그 본인의 형편에 맞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주 한 주간 부동산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